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 차트가 좋은 종목을 봐야 하고, 재료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원래 좋은 재료 가치는 국내 유일, 국내 기술 개발, 뭐 세계 점유율 1위 이런 건데, 거기에 플러스 작년 가을부터는 AI 관련 또는 차량용 반도체 또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도체 관련주 관심 안 갖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심 갖는데 아무거나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려야 한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이번 달에만 꽤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5월 초 월간 강의할 때 반도체에서 꼽았던 종목이었습니다. 6월에는 2582포인트를 돌파할 확률이 저는 85%, 9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음선이 몇 개 나왔다고 막 2500, 400, 300 빠지는 조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축을 한 번 더 거치면은 충분히 2600, 2650을 돌파하는 양선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뭐 오늘의 음선에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내일 하루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음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대표님. 라이시였어요? 대표님 그 종이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빵. 두둥. 안녕하세요. 슈퍼게임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여기 써있는 대로 제가 사랑의 열매 단체에 1억을 기부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회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찍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이미 봤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영상을 못 봤다면 오늘 고정 댓글에 제가 함께 나눔 행사를 같이 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의 링크를 올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도 올렸으니까 커뮤니티에서도 참고하시고 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도 올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왜 제가 갑작스럽게 1억을 했는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20만 기념 이벤트 제가 혹시 예민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요. 제가 물량 공세, 선물 공세랑 그리고 종목 공세, 라이브 공세는 내일 금요일 7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세 하나 더 있는데 비밀입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그 세 번째 공세가 바로 나눔 공세였습니다. 그래서 20만 유튜버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고자 이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 나눔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함께 한번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이 마침 또 있었습니다. 보통 연예인 팬클럽 분들이 함께 한다고 하네요. 저도 연예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하고 싶고 그 방법들을 링크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커뮤니티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함께 모아서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3주 후에 정확히 3주 기간 동안 나눔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3주 후에 그 모금액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2554. 조금 아쉬운 점은 4월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선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제가 어제 장중시황, 오늘 장중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이 이제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내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이 남았거든요. 사실 오늘의 음선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3거래일 안에 2582를 돌파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5월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주식 거래를 하라는 법이 없죠. 6월도 계속 하죠. 6월에는
2582포인트를 돌파할 확률이 저는 85%, 9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선이 몇 개 나왔다고 막 2500, 400, 300 빠지는 조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축을 한 번 더 거치면은 충분히 2600, 2650을 돌파하는 양선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뭐 오늘의 음선에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내일 하루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음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0.9% 하락했습니다. 847포인트. 코스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매번 똑같이 말씀드려요. 거의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중장기 우상향하는 상승 뷰를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등했을 때 급락 뷰 한번 말씀드렸고, 급락한 이후에 시간 조정 뷰를 말씀드렸고, 기간 조정, 시간 조정 뷰, 그래서 박스권을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지수 그래프 이 정도 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시초가가 정말 세게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시초가가 2% 나왔는데 보합까지 밀리는.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시초가가 6% 이상이 나왔는데 그래도 종가는 5%에서 지키는. 그러면 우리는 늘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차트 공부를 하고 시총 상위 종목을 보고,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초가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었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수의 시초가에는 미증시가 거의 80%의 영향을 미치고요. 종가까지 움직이는 하루 종일의 움직임에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움직임, 거기에 플러스 미국 선물 지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초가에 미증시가 마감 지수가 시초가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더 컸던 건, 이제 마감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미증시. 근데 우리나라 장 열리기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갑자기 나스닥은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시간을 거래해서 20% 올라갔다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20% 올랐던 건 AI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급등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엔비디아랑 똑같은 사업의 유형은 아니지만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오늘 시초가가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반드시 꼽아야 될 건, 전통적으로는 일본과 무역 분쟁이 있을 때부터 생겼던 건 국내 유일의 기술 개발 또는 세계의 점유율 탑1, 탑2 정도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좋은 키워드였는데, 최근 한 6개월 정도, 작년 한 가을부터서는 AI가 팍 살아나면서 AI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 보면서 키워드로 뽑히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죠? 반도체 관련주 볼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 차트가 좋은 종목을 봐야 하고, 재료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원래 좋은 재료 가치는 국내 유일, 국내 기술 개발, 세계 점유율 1위 이런 건데, 거기에 플러스 작년 가을부터는 AI 관련 또는 차량용 반도체 또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도체 관련주 관심 안 갖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심 갖는데 아무거나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려야 한다. 내일 7시부터 라이브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수요일날 가끔씩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했듯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할까 했는데, 좀 더 고퀄의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서서 에너지를 분출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오늘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7시부터 제가 일어나서 좀 더 고퀄의 강연회를 할 건데, 내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할 것이고, 거기에는 이런 설명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총상위에서 반도체 관련주 빼고 뭐가 또 움직였네요. 네이버는 어제 워낙 많이 빠졌어갖고 오늘 1.48의 반등이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고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정말 양선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실적주이면서 미국 쪽 중장비 이런 쪽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에요, 중장비 쪽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보다 좋은 날이 더 많았던 이유가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글로벌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 드리고, 코스피 200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SK 아이테크, 오늘 SK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네요. SK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밥켓, 네이버 그 정도가 1% 이상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사실은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가 5% 상승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다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피 200에서. 여기까지 시총 상위 종목 봤고요.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바로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나온 것도 제 기억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위,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 2위, 그리고 이수 페탁시스, 거기다가 한미반도체, 그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확실히 반도체 관련주가 좋았다.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이번 달에만 꽤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5월 초 월간 강의할 때 반도체에서 꼽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에서 또 보고 싶었던 건 누보 종목이 최근에 두 가지 개별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곡물 관련주, 이 두 가지 종목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얘도 시초가가 높게 올라왔죠. MDS 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AI 관련주 또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이미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을 5% 이상 했던 기술주들 중에는 엔비디아랑 엮여있는 애들이 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았던 애들.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기억해 보시면 3월달 한참 2차전지 대형주들 피크 칠 때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았던 게 뭐였었는지 기억나시죠? 4대 천왕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오늘 거래대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거래대금.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게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지금 3월달, 4월달에 비해서 거래량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도 9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 바로 아래가 포스코 홀딩스 11일에 있고요. 얘도 거래가 엄청 줄었죠? 그 다음이 포스코 퓨처엠,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은 저 밑에 있는데 얘는 거래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분석할 때 주가도 중요하지만 거래도 중요한 건데, 거래가 제가 어떤 상황이 제일 좋은 거라 그랬죠? 거래가 늘면서 주가도 오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래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떨어지면 조정받고 있는 거고. 그 이상한 건 뭐예요?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그게 최악이야. 최악이고, 그리고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약간 매집 세력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해 안 가시면 암기하세요.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 건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 정상적인데 안 좋은 건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 두 가지는 정상이에요. 거래가 늘면 주가가 오르면 좋고, 거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데 좋고 안 좋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많이 늘었다? 최악이죠, 최악. 엄청 매도세가 강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예전에 SG발 관련 악재 있었던 6종목들이 떨어질 때 거래가 올라갈 때는 거의 없었는데 떨어지면 그냥 팡팡팡 거래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최악인 거죠. 악재가 굉장히 있는 거. 반대로 거래가 없이 올라갈 때는 어떨 때라고요? 매집이 들어갔을 때. 역시 아까 말했던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막 2배, 3배 올라갈 때 거래가 한 번도 터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거래와 주가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30위 상위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도 괜찮게 나왔고, 다만 이제 탑 30의 상승률이 한 8%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이 개별주들, 라이컴, 국보 이런 개별주들. 오늘 상한가 중에서 ITI즈하고 C랩 이 두 종목은 엔비디아 관련주예요. 그래서 평소에 엔비디아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이런 애들에 대한 공부와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상승 종목 중에 감성 코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등산복을 이렇게 캐주얼한 등산에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아웃도어 얇은 봄 잠바를 잠바? 자켓 뭐라 그래? 그냥 아우터? 모르겠네요. 그냥 잠바라고 할게 좀 오래된 사람이야. 점퍼? 자켓? 어쨌든 그냥 입는 거, 등산 자켓.
선물을 얇은 걸 받았는데 그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제 스노우피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감성 코퍼레이션이었는데 그거 제가 받았던 게 한 3달 전, 2달 전이었는데 정말 거짓말하면 롯데 받았어요. 2-3달 전에. 근데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 이 스노우피크가 가성비 되게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들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것으로 이쁘게 나온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리포트가 한두 번씩 나오더니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노우피크 때문에 실적이 좋다. 근데 실제로 1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걸 제가 맨날 기법으로 뭐라고 말씀드리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제가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말씀드릴 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의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소비할 때 먼저 알았다면 리포트가 나오기도 전에 또는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알 수 있다. 소비할 때 스노우피크를 알고 이거 괜찮은데? 어디서 만들었지? 감성 코퍼레이션? 주가도 별로 아직 안 올랐네? 관심 가져야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서 진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좋은 기법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마감이었고요.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지만 내일 금요일 날 사실은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이 석가탄신일 대체일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2주 후에 정식 현충일 때문에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못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월강장회를 해야 돼서 내일이 아니면 20만 구독자를 위한 그 이벤트 강연을 할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연휴가 뭐가 중요하냐. 저도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연휴 때. 토요일 노시면 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갈 거야? 놀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금요일 밤 공부는 저와 함께 7시부터 9시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서 토요일날 편안하게 토요일 여행을 가셔도 되니까,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그냥 라이브 하고서 바로 영상 안 올라가게 할 겁니다. 안 올라가게 할 건데 사실 어제 댓글을 하나 봤어요. 좀 약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의 댓글을 봤는데 마침 또 멤버십 회원님 딱지가 있는 분이 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일단 원칙은 또 한번 제가 세우면 잘 안 바꿔서 일단은 생각을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단은 그거 녹화본을 안 올리는 건데 내일 들어오시는 것도 상황도 좀 보고 그리고 만약 올리더라도 멤버십 위원 이상 분들한테만 오픈할까 그런 거 좀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안 올린다고 생각하고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다 들으셔라. 특히 아직 제 오프라인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신 분 없는 분들, 제 오프라인 강의의 특징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0.40%, 코스닥 마이너스 0.39%로 양시장 모두 음선 조정 중입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인 상황이라 조정이 깊어지기보다는 아래꼬리를 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거래소 차트는 아직 정고점을 못 뚫은 상태에서 음선이 나온 상태라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다음 주 5월 말까지 못 뚫는다 해도 6월에 뚫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장기 상승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200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5% 상승하면서 거래소 지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심, 특히 엔비디아 관련주 또는 AI 반도체 관련주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는 지수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도 C랩, ITI즈 등 엔비디아 관련주들 상한가 상황이며 상승률 상위에서도 엔비디아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들, 나아가 AI 관련주들 움직임 좋은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반도체 키워드, 비메모리, 시스템, 엔비디아, AI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